자, KBS 방송사의 사장 박민 사장이 어제자로 신임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날 진행자 한 명이 이제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하차를 하게 된 인물은 KBS에서 그동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진행자였습니다. 영상으로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언제 통보받았어요? 어제 오전에. 아침에? 어제 오전에 9시 넘었는데요.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사는 드리도록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녹화라도 해서 틀어주려고 했는데 사장이 안 된대요. 사장이 못 하겠대요. 사장이? 쩌잔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아니 저도 방송에서 많이 잘려봤지만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 네. 이렇게 예의 없이. 최소한 예의도 없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막하고 함부로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주진우 씨가 이제 진행자 자리에서 어제부로 하차를 하게 된 것이죠. 어제는 박민이라는 KBS 사장이 취임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진우 씨는 오늘 좁전 목소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고 어제 하차한 날 MBC 라디오에 주진우 씨가 출연을 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BS 위기 원인은 박민 사장이다. 사장 취임을 축하하고 웬만하면 차라리 놀고 휴가를 가시오.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진우 씨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오늘 김어준 씨와 또 이런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박민이 논설을 썼던 글을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편향적이에요. 윤석열 어벤져스, 이재명 타노스라. 어제 점심 먹고 탁현민이랑 이렇게 모여서 점심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장식 변호사 시간에 가요? 어디가? 방송국 MBC에서 얼쩡얼쩡 해봐. TBS라도 다시 가볼까요? TBS. 그러면 그래. TBS 가가지고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출연료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000원씩 낸다. 아, 10,000원씩? 10,000원씩 내면서 거기 가가지고 게스트로 나가요. 뉴스공장하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저기 제작진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렵대. 저희도 힘든데 기자님까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됐어. 글쎄요, 주진우 씨가 어제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했는데 오랜 기간 또 언론인으로 몸담고 계셨던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한 말씀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공영방송인데 그동안에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이자 공영방송이었느냐 아니면 언론 노조의 그 어떻게 보면 기관 방송처럼 행동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KBS가 그 민노총에 간첩단이 들어와 있었다, 간첩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그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뉴스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제일 뒤에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강릉에서 산불인가 어디 불이 났을 때도 그거를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편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분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저분들은 옛날에 낙검수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낙검수. 김용민 씨, 주진우 씨, 뭐 김어준, 정봉주 같이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B급 정서를 앞세운다면서 뭐 기존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하겠다라면서 막 그 상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셨죠. 그러다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무슨 뭐 강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고 그때 선거에서 패배하게 하는데 민주당이 패배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한동안 잠잠하시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저분들이 일제히 그 공중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TV 방송에서 앵커라 뭐 그 패널을 넘어서 진행을 맡게 되신 거거든요. 그것도 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이후에 승승장구들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KBS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못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논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기를 정말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민 차관 말씀하세요. 민주당에서 뭐 쿠데타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뭐 지금 상황이 예?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고 첫날에 이제 온갖 프로그램들 날리고 진행자한테 하차 통보하고 이런 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차 통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편성을 조정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냐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잠깐 앞에서 영상으로 듣기도 했지만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PD에게 그 심지어 정식적으로 임명받지도 않은 라디오 센터장이 직접 내정자 이 신분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사실 뉴스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뉴스의 메인 진행자 역시도 하차 통보를 받았고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무언가 의도를 갖고 목적이 선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위해서 방송이 재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네. 볼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지금 방송법 4조에 보장되어 있는 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으로 KBS 신임 사장이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조상규 변호사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아까부터. 예.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박민 사장의 첫 행보로서 주진우 하차는 매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선 커피 가짜 뉴스의 책임자 주요 핵심 인물이 주진우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심위로부터 KBS도 과징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임자인데 당연히 이 가짜 뉴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언론장악 문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2018년 5월에 이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좌파 방송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9시 뉴스 이소정 앵커의 이소정 앵커를 자른 거에 대해서도 환영하십니까? 네? 9시 뉴스 앵커를 자른 거에 대해서도 환영하시나요? 그건 따로 코멘트를 하시죠. 그건 뭐 지금 주제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자, KBS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